오늘 아침에 인트로로는 지금 대선 후보들이 여야 할 것 없이, 그죠? 여야 할 것 없이 민주당은 지금 6명이 본선 경선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국진당은 무려 15명입니다. 15명. 뭐 야권까지 다 포함해서, 뭐 안철수 대표는 국진당과 뭐 합당할 의사가 없는 거로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어떻든 이제 범야권 합치면 한 15명 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의문을 갖게 됩니다. 분명히 자신이 안 될 거라는 걸 알면서 왜 대선에 나올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간단한 그런 메커니즘도 있지만, 나름대로 그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또 복잡한 어떤 그 역학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 도대체 못담시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출마들을 할까? 네. 대선 출마 메커니즘,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출마들을 할까?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예비 경선 때는, 그죠? 9분이 경선을 했습니다. 추미애, 이광재,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양승조, 최문순, 김두관, 이렇게 9분이 예비 경선을 해서 컷오프 3분이 컷오프가 됐죠. 이광재 의원은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단일화 했죠. 단일화하면서 단일화의 모양새를 취하면서 이제 정세균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양승조, 최문수 두 분은 이제 지자체장이잖아요. 충남 그리고 강원도 지사, 강원도 지사 또 충남지사를 하면서 나는 대선 후보군이야 딱 각인을 시키고 딱 명함 내밀고, 그 다음에 이제 컷오프 되셨죠. 그리고 이제 6분이 남았습니다. 추미애,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김두관. 자, 이 6분 가운데 내가 그래도 해볼만 하다 하는 분이 계실 것이고, 나는 안 될 거 많이 아는 분 계실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일단 최선을 다해서 갑니다. 또 뭐 그게 또 이제 또 흥행이 돼야 되고, 뭐 그렇죠. 그래서 이 6분이 지금 각 축 중에 있는데 너무 좀 뜨거워지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기는 합니다. 좀 그런 걱정이 들죠. 자, 우리 저쪽 국짐 벌써 15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장성민, 그리고 홍준표 의원, 유승민, 황교안, 원희룡 제주지사, 하태경 의원, 김태호 의원, 윤희숙, 이분 초선인데 윤희숙 이름 확실하게 각인시키죠. 박진 의원, 안상수 전 인천시장, 장기표, 김혜을 당협위원장, 이렇게 15명이 벌써 15명이 됐습니다. 혹시 그거 아십니까? 홍준표 의원하고 안상수 전 인천시장,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국회 부의장을 하던 시절에 그 당시에 열린민주당 입당하겠다고 제안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그 당시 국회 부의장 하실 때 노 대통령님이 받아들였다면 홍준표 의원, 안상수 전 의원 민주당 의원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보이콧했습니다. 그거는 그 당시에 거기 있었던 분으로부터 직접 들었기 때문에 아마 어떤 기사에도 안 나올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대선에서 홍준표 의원이 마지막 주자로 낙점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 난 조금은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은.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얼핏 합니다. 자, 어떻든 지금 국진 벌써 후보가 15명인데 왜 안 되는 줄 알면서 출마들을 할까? 그걸 한번 짚어보면, 첫째는 이름값 높이기. 최소한 현상 유지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름값 높이기. 오죽하면 황교안 다시 나오겠습니까? 어떻든 이름값은 최소한 현상 유지라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지방선거 있죠. 그리고 총선이 있죠. 예. 그때 선거 운동을 지금 뭐 큰 돈 들이지 않고, 예, 뭐 지금 들어가는 비용 얼마 됩니까? 또 그러고, 미리 사전 선거 운동을 한다는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목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선 후에 전당대회에서 어떤 당권을 향한 또는 당내 주요 포지션을 위해서 미리 선점해야 될 또는 자신들을 각인시킬 필요. 그래서 큰 돈 들이지 않고 홍보하는 데에 최고다. 예. 또 하나가 뭐냐면 개파 조직 관리, 공천 영향력. 이것도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뭐 민주당 내 최대 개파가 누군지는 다 아실 겁니다. 소위 말해서 민주당에는 우리가 지금 개파라고 부를 만큼 어떤 개파 정치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소속된 개파는 분명하게 존재를 하고 최대 개파가 물론 또 한 소리로 민주당 내 최대 개파는 초선이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거는 조직화된 그런 개파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초선 그룹이 뭐 목소리를 내고 하고는 있지만 개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 내에 정치적인 개파로 분류를 한다면 최대 개파는 52명 의원 52명을 거느리고 있는 우리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개파가 존재합니다. 그런 어떤 조직관리. 그래서 대선에 나가게 되면은 어떻든 간에 어떻든 그 개파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은 뭉쳐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다음에 공천에 중요한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서포트는 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뭐 무슨 큰 힘이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하더라도 공천에서 탈락시킬 만한 힘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천 영향력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개파 조직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뭐 그냥 뭐 사람만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서포트도 충분히 같이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선 출마를 그대로 유지하는 메커니즘이 존재하는데 자 지금 국진당에 제가 이름 지었습니다. 석틀러. 지금 혹시라도 누군가 정확하게 알아볼까 싶어서 이렇게 눈을 가렸습니다만은 뭐 대충 짐작은 하실 겁니다. 딱 코스염스 하면 캐릭터가 정말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분에 대한 성향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국진당 내에서도 이 사람을 보이콧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첫째로는 안하무인 보이는 게 없죠. 안하무인입니다. 뭐 당 대표고 원내 대표가 뭐 없습니다. 그리고 소통 불가, 소통이 안 되죠. 뭐 개인 간의 소통도 불가능하지만 캠프끼리의 소통도 불가능할 지경입니다. 그걸 지금 국진당이 겪고 있죠. 그리고 이 양반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검사천국이 될 거라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압니다. 그러면은 그다음 피하불신 아군인지 적군인지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죠? 저 사람이 과연 우리 아군인지 적군인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뭐 처음에 이제 이명박의 면죄부를 줘서 대통령실 만들어 놨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다 그냥 구속시켜버리고 이런 행보에서 결국은 이 사람은 영원한 검찰총장이다. 자기 자신은 사람을 조사하고 때려잡고 하는 데에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죠? 평생 그 일만 했잖아요. 우리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도 평생 그죠? 판결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뭐 국가가 뭐 개인을 정부가 왜 개인을 책임지냐고?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 그 사람 그런 거예요. 평생을 자기 혼자서 자수성가해서 사법고시 되고 그다음 판사 되고 지금까지 자기 스스로 다 만들어 왔는데 누가 나 도와줬어? 국가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마당새님 석틀러 비교 참 적절하죠. 근데 이미지까지 해놓으니까 딱 맞습니다. 이러니 국짐도 이 사람을 보이콧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생긴 겁니다. 자, 일단 라인업 트리 한번 볼게요. 이준석, 김기현, 서병수 이 세 사람이 딱 라인업을 해놓고 있는데 이준석은 당대표고요. 김기현은 원내대표고요. 서병수 지금
경선 관리, 선관위원장으로 가장 유력하죠. 지난 보궐선거 때 선거 관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경선에서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열심히 밀고 있죠. 이준석 당대표의 비서실장의 형님이기도 하고요. 서병수 의원이요. 그리고 자, 이 세 사람이 딱 버티고 있는데 이준석 당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구 뜬다라고 발언을 했던, 이거는 뭐냐면 지금은 전혀 생각이 그렇지도 않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어쨌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인 인식이 그렇다는 거죠. 기본적인 인식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구 뜬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거란 얘기입니다. 예, 그 당대표 그러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윤석열이 전 검찰총장이 입당을 하면서도 예의를 갖췄습니까? 아니, 예의도 갖추지도 않았단 말이죠. 예를 들면은 우리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윤석열 기습 입당에 아쉽다라고 코멘트를 했어요. 그랬더니 윤 측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정무적 판단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 당내 원내대표가 입당을 하는, 대선 후보로 입당을 하는 사람이 기습 입당, 당대표는 출장가 있고 원내대표는 휴가 중인데 특 당사에 나타나서 입당 선언을 해버리는 그 황당한 접수하러 들어간 거죠. 그죠? 당을 접수하듯이 들어가서 돌격대 그냥 들어가 버리니까 아쉽다 했더니 정무적 판단? 이거는 차라리 뭐 미안하게 됐다라고 하는 말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정무적 판단이라는 말은 당신하고는 정무적인 의논을 하기 싫다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원내대표, 국진당의 원내대표한테 정무적인 의논을 하기 싫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기분 좋겠습니까? 우리 김기현 원내대표가. 예. 과연 뭐 이준석 당대표나 김기현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선 후보를 만드는 쪽으로 가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기존으로 안고 있는 그 지지율을 바탕으로 그걸 깔아뭉개고 밑바닥에 두고 자신들한테 맞는 후보를 내는 게 맞겠습니까? 대선에서의 승리의 여부보다는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생각한다면, 만에 한해 윤석열이 대통령 일이 되는 일이 생긴다면 자신들은 그 당 안에서 여당이라고 같이 함께 하기 어렵다는 판단 정도는 하고 있을걸요. 검찰공화국 만들어버리고 이좀 싹 갈아버리면 당 쪼개지는 거죠. 입장을 바꿔서 제가 만약에 윤석열이라고 한다면, 빙의가 돼서 들어간다면 내가 대통령만 되어봐라, 싹 갈아치워버릴 거다라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죠. 왜? 이미 그 캐릭터 본성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죠? 자, 그러고 우리 서병수 의원은 박근혜 지킴이 아닙니까? 네, 서병수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유력하죠. 예, 선거 이겼다고 박근혜 탄핵 불고, 지난번에 박근혜 탄핵될 만큼 위법한 짓 뭐 하지 않았다. 강력한 박근혜 지킴이 입장에서 박근혜를 구속시켜버린 윤석열이 그렇게 마뜩하지 않을 거죠. 이 라인업들이 있는데, 그래요. 예, 윤석열 후보가 과연 될 수가 있을까? 지금 이러한 상황이 국진당 그리고 또 우리 민주당의 6분 얽히고 설키고 있는데, 우리 더불어민주당 제가 빨간 마킹을 했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빨간 마킹 하는 거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는데, 지금 경고를 받아야 할 수준까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경고를 받아야 할 수준입니다. 굉장히 유치한 수준까지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유치한 수준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딱 떠오르는 노래가 한 곡이 있죠. 작은 연못. 연못 속에 붕어 2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가 물 위에 떠오르고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그죠? 그 물을 버립니다. 이렇게 싸워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문제가 뭐냐?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SNS. 더불어민주당의 SNS 전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못 느끼십니까? 그죠? 성향이 있습니다. 페이스북 다르고요, 트위터 다르고요, 카톡 다르고요, 인스타그램 다릅니다.
성향도 또 밴드 그렇고요. 페이스북하고 트위터는 또 확연하게 또 갈리는데요. 트위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가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총을 어디다 쏴야 됩니까? 적군은 분명하잖아. 피아 구분은 분명하게 해야죠. 피아 구분은 저쪽에다가 국진당을 향해서 비난하는 수위보다 우리 내부에서의 비난하는 수위가 더 심각한 지경입니다. 이건 참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죠? 네,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가 상처를 입게 되면 또 그때로 돌아가게 됩니다. 죽어도 나는 안 찍을 거야. 내가 차라리 저쪽을 찍을 거야 라고 하는 말 튀어나오게 되면 아주 힘들어집니다.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은 생각을 다시 바꾸셔야 합니다. 물론 먹을 거 없죠. 먹을 거 없습니다. 그렇다고 먹을 것 없다고 쓰레기통 뒤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지금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SNS 전쟁이 너무나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경고를 받아야 할 수준까지, 유치한 수준까지 추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좀 자성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SNS로, 트위터로 또는 페이스북으로, 밴드로 이렇게 글을 쓸 때도 좀 흐름 자체를 우리가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걱정이 돼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 인트로로는 대선에 출마하는 메커니즘, 그리고 국진당의 현황,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과열된 경선 한번 짚어봤고요.